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5세대 스포티지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최근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신형 스포티지 차량의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문득 과거 출시한 신형 투싼의 실내 디자인을 두고 호불호가 나뉘었다면 신형 스포티지는 외형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나뉜다는 건 일단 차량의 디자인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잘 들어맞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호불호가 짙어진 건 아무래도 올해 출시한 K8부터 적용된 영감은 낯선 것에서부터 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의 스포티지 디자인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포티지 그래비티 모델의 디자인 또는 N라인 모델의 디자인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근 공개된 신형 스포티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스포티지 풀체인지 소식은 스포티지 킹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스포티지의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앞서 출시한 기아 K8과 마찬가지로 기아의 오랜 디자인 철학이 녹아든 타이거 노즈 그릴이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속칭 호랑이 코를 키웠다라고 하기도 하며 차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커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잘 반영시켰으며, 기아 특유의 과감한 LED DRL 램프는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과감한 DRL 램프 디자인에 대해서 초기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많았지만, 시간이 약인가요? 이제는 과감한 DRL 디자인이 없으면 기아차가 아닌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제는 기아의 트렌드 디자인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라이벌 투싼과 전면부 디자인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투싼의 전면부 디자인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디자인으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에 배치된 DRL은 마치 천사가 날개를 편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릴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히든 DRL이 적용됨으로써 기아의 강력한 DRL 디자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같은 플랫폼,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만큼 디자인 측면에서 우위가 나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알루미늄 소재로 새롭게 적용되는 기아 로고는 구식적인 기아의 이미지를 개선과 동시에 현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안개 등을 기아 소렌토 및 카니발 그리고 신형 스포티지에 적용시키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아는 현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플랫폼, 동일한 파워트레인,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게 영원한 라이벌인 현대 투싼과 같은 기아 스포티지이지만, 스포티지는 다양한 변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연식 변경 모델인 2021 스포티지를 출시했을 당시 새로운 트림으로 스포티지 그래비티 트림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력, 중대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뜻하면서 고급스럽고 강인한 느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겠는데요.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적용시켜 차별화를 추구했다면 기아는 기아가 가장 잘하는 디자인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공개된 신형 스포티지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신형 스포티지 또한 그래비티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에 포착된 신형 스포티지 그래비티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공개된 스포티지보다 더 긴 롱버전 타입의 그래비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고성능 버전의 스포티지 N라인 또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고성능 버전의 N라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비티 차량의 후면 범퍼 디자인을 잠시 살펴보면 앞서 출시한 소렌토 테일램프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리플렉터 디자인이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소렌토인 만큼 패밀리 SUV 라인업의 디자인의 정체성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아의 디자인 정체성은 실내에서도 잘 나타나 있겠습니다. 기아 카니발에서 시작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합쳐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서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운전자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연출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한층 고급스러워진 다이얼식 기어와 기아 K8에서 최초로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를 적용시킴으로써 혁신적인 이미지를 구현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심플해진 센터페시아는 직관적인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된 것 같은데요. 다만 기아 EV6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시동 버튼이 센터페시아가 아닌 기어 센터 콘솔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한동안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센터 콘솔 디자인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장치들이 집합되어 있어 직관적이면서도 편리하지만 하이그로시의 특성상 지문 자국 및 각종 자국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물론 스포티지의 개성이 담긴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주변에 보이는 송풍구 디자인은 전면부 디자인과는 달리 좀 더 과격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최근 신차마다 적용시키고 있는 얇은 가로 형태의 송풍구 디자인을 적용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겠는데요. 물론 신형 소렌토 때도 강한 임팩트를 심어준 송풍구 디자인을 이번 스포티지에서도 그대로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만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심플해진 센터페시아 그리고 센터 콘솔 디자인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독특한 송풍구 디자인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지나치게 캐릭터 디자인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새롭게 바뀐 기아 로고가 적용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신형 스포티지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